예,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비과세가 나오거든요. 비과세. 그래서 일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제기구, 외국정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국가가 이제 개인의 땅을 이제 수용을 하면, 그죠? 국가도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국가 같은 경우 역시 과세 주체이면서 이제 납세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죠? 납세물을 줘서 돈을 거두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거둬서 스스로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취득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과세를 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정부면 같이 과세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면 같이 비과세를 해주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은 이제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하거나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비과세한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에 보면 대공원이라고 있어요. 대공원. 그 대공원을 누가 조성을 했냐면 SK에서 조성을 했어요. SK에서 조성을 해갖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 아시겠죠? 예. 왜 그렇게 했느냐? SK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버는 대신에 또 매연, 그죠? 이렇게 뭔가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그동안 이제 번 돈 가지고 좀 지방자치단체한테 뭔가, 그죠? 예. 이로운 일을,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공을 조성을 해갖고 기부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아마 기부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 또 이권을 조금씩 받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죠? 민간이, 그죠? 부동산을 이제 아무튼 취득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을 기속시키거나 기부하는 조건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최종 취득자가 누가 되니까?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비과세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신탁법 나옵니다. 신탁법. 신탁법에 의한 신탁 나오거든요. 자, 신탁.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A라는 신탁회사가 있다. 자, 신탁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 가령에 해서 내가 부동산 억수를 많이 갖고 있다고 봅시다. 부동산을 한 뭐 몇십억 이렇게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내 명의로 그 부동산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명의로 사업을 안 해요. 자기 명의로 사업을 안 하고, 그죠?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명의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많이 불법이 개입이 되잖아요. 불법이 개입이 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체적 구속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자기 재산을 자기 명의로 사업을 안 할 때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법인.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고 법인 명의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아까 보신 것처럼 과점주주, 그죠? 네, 과점주주 이상 이제 주식을, 때로는 100% 그죠?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도 보면 그 뭐 나오잖아요. 다스 얘기 보면 그죠? 예, 누구한테 뭐 그죠? 49% 주고 누구한테는 47% 주고 그 다음에 4%는 지 동기동창한테 맡겨놓고 그죠? 예, 맨 처음에 왜냐하면 지 명의로는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요? 과점 51%를 아무도 그죠? 지배를 못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4%짜리가 어느 편에 붙는지에 따라서 그죠? 예, 결정하게끔 하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을 이용하는 게 거의 99%예요. 그럼 법인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요. 탈세타법이 쉽고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탈세타법이 쉽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대표는 처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법인하고 대표하고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허술해요. 허술해. 법 규정이. 허술해가지고 보통 둘 다 처벌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죄가 무겁더라도 그죠? 경제적으로 돈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하지 신체까지 구속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법인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세금이 적어요. 법인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더 적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보면
회사가 수출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땅 투기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의 법인을 이용합니다. 법인을.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요거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한테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는 1%, 2%도 안 된다 그래요. 한 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탈세타법이 쉽지 않고요. 법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탁회사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일단 탈세타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법인을 거의 다 이용하고 신탁회사 이용하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뭐 말은 형식상 취득이라서 비과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신탁을 한번 봅시다. 자, 신탁이라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위탁자를 합니다.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신탁회사한테. 신탁자한테. 요걸 갖다 우리가 신탁이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재산을 맡길 때요. 단순하게 내 재산을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넘기는데 소유권을 넘긴다는 사실을 등기부에다 표시를 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신탁 등기를 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과세관청은 소유권이 넘어가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어떻게 취득했다고요? 형식상 명의만 취득했다 하는 것이 표시된다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형식상 명의만 건너간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나중에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이것도 원래 소유자한테 형식상 소유권이 되돌아온 거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간에는 항상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신탁의 경우에도 과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과세하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느냐면 이 재산 어차피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니까 내 자식은 을한테 나중에 재산을 주세요. 그러면 을을 우리가 수익자라 해요. 그래서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 인물이 아닌 상태에서 누구한테 재산이 건너가면 수익자한테 재산이 건너가면 그때는 과세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한테 재산을 넘기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시켜준다는 얘기는 장래 그 재산이 을한테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시켜주는 것도 과세고 그 다음에 수익자한테 재산이 건너가는 것도 과세예요. 자, 그래서 자, 신탁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에는 어떻게 하고? 비과세를 하고 그 대신에 수익자한테 재산이 건너가거나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면 과세다. 됐죠? 자, 그러면 신탁의 경우 세율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되겠죠. 세율은 유상승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요. 예, 그런 내용이 앞에 있는데 안 보고 그냥 왔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죠? 신탁의 경우 어떨 때 과세하고 어떨 때 비과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31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3번 나옵니다. 3번. 법률에 의한 판매권 행사. 그래서 거기 법률이 나와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에 의한 동원대상지역이다. 동원대상지역이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강제로 빼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빼들어갔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필요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상금 줄까? 소유권 다시 되돌려 받을래? 그죠? 그래서 되돌려 받겠다 하면 그거 비과세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임시건축물 나옵니다. 아까 임시건축물 했죠? 그죠? 1년 이하까지는 어떻게 하고요? 비과세하고 1년이 넘게 되면 그래서 과세한다. 1년 초과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겠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로에 또 나와 있어요. 그 임시건축물이 어디에 해당된다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그죠? 중과세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5번에 공동주택의 개수 나옵니다. 자,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는 비과세인데 거기에 갈로불에 보면 대수소는 제외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대수소는 제외고. 자, 기억은 안 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수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대수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 시설물을 수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독립적 시설물을 수선하거나 부수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거나 이럴 때는 비과세다 그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승강기가 낡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승강기를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개수란 말이에요. 개수. 아시겠죠? 개수인데 그런 거는 굳이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이 공동주택의 개수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가액이 9억 이하여야 됩니다. 9억 이하.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해당이 안 돼요. 비싼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등에서 차량을 취득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량이 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근데 차량이 다 물에 잠겼는데 문제는 거기에 타 있던 사람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이제 장례 치렀는데 과세관청에서 취득세 내란단 말이에요. 상속인 보고. 그래서 상속인이 왜 제가 취득세 내야 돼요? 이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차량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라 한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량이 쓸 수 있는 차량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물에 다 젖어갖고 차량도 쓸 수가 없게 됐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라니까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법을 바꿔갖고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차량을 상속받았지만 그 차량이 쓸 수가 없을 때, 그죠? 그때는 취득세를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취득세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등록면허세 봅시다. 자, 146페이지를 보십시오. 146페이지. 자, 거기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 개요가 나와 있죠? 그 양갈로 1번 볼게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이 된다. 근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네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란 해가지고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그 색깔칠이 났죠. 예, 주로 색깔칠이 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뭐라 얘기하냐면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역시 과세를 한다. 소멸 등기도 역시 과세를 한다. 그죠?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 있는 등록면허세의 특징은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죠? 차후에 또 보고요. 자, 148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납세지 나옵니다. 납세지. 납세지도 1번만 보면 돼요.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예,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 과상 제외라는 거 있습니다. 제외. 그거 읽어볼게요. 그거 줄 것이면 돼요.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 그거 다 줄 거세요.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유권 등기는 전부 다 취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소유권 등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면 다음에 해당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해당되는 소유권 등기는 과세를 하겠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광화권 어권 나와 있죠. 이 광화권 어권이요. 옛날 취득세에서 2% 과세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세도 과세를 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리해 놨다고요. 광화권 어권 지금 취득세는 2% 그냥 과세하고요. 아시겠죠? 나머지는요. 나머지 등록세, 과거의 등록세는 지금 뭘 과세하겠다고? 등록 면허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광화권 어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개정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개정된 내용이 어디 있느냐? 410페이지 보세요. 410페이지. 자, 4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개정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입법 예고가 된 것이 전부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어서 이제 다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다하고 라가 있죠. 거기에 개정안에 다하고 라가 있죠. 예, 그 다라를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되느냐면 148페이지에 맨 아래 동그라미 1, 2번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 해서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다라를 나중에 동그라미 3번, 4번 해서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그럼 다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다 페이지 수만 딱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다라 해가지고, 그죠? P148 해서, 그죠? 거기에 동그라미 3번, 4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만 좀 해놓으면 나중에 옮기시면 되겠죠? 자, 다를 보시게 되면,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된 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 그 다음에 라는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그러면 그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하는 거 있죠? 그 밑에다 갈로를 쳐가지고 면세점이라 적으세요. 면세점. 아까 면세점 있었죠? 면세점이라고 적으세요. 면세점.
자,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죠.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등록세라는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는 소유권 취득행위에 대해서 세금 낸 거고, 요거는 소유권 등기행위에 대해서 세금 낸 거죠. 자, 그러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통합을 해가지고, 요것도 거의 다 묶어가지고, 이제 뭘 과세합니까? 취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요. 취득세는 내가 2%로 냈는데, 등록세를 안 낸 경우가 있다고. 미등기에서 등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대기업 얘기하면서 대기업들이 등록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취득세만 딸랑 내고 등기 등록을 안 하더라 이랬죠. 예, 그 얘기 했죠. 자, 그러던 상태에서 이제 와서 네,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되고 나서 개정 후 이제 와서 뭘 하느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해가지고 이제 와서 등기를 한다고요. 자, 이제 와서 등기를 하면은 옛날 취득세는 냈어요, 안 냈어요? 이미 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또 부과하기가 힘들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옛날 등록세 있죠? 요거를 대신해서 이제는 등록 면허세를 거둔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는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옛날에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를 거두는 게 아니고 뭘 거두겠다? 등록 면허세를 거두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 보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개정된 내용 두 개를 얘기할게요. 자, 한 개는 취득세의 제척 기간이 다 지난 자산을 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취득세 제척 기간이 다 지난 자산을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는 제척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세금을 못 거두죠. 그렇지만 등기를 했을 때 등록세는 옛날에 거두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옛날 취득세는 못 거뒀지만 뭐는 거둘 수 있었다? 등록세는 거둘 수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지금 뭘 거둬요? 취득세를 거두죠. 그러면 취득세 제척 기간이 지나서 현행의 취득세를 못 거둔다 하면은 옛날 취득세도 못 거두고 옛날 등록세도 못 거두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취득세, 현행 취득세는 못 거두더라도 뭐는 거두겠다? 옛날 등록세는 거두겠다. 어떤 이름으로?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됐나요? 자, 또 해봅시다. 면세점. 옛날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취득했다. 취득세 안 내죠? 그 대신에 등기하면 등록세는 냈죠? 근데 지금 취득세에서 면세점에 해당이 되면 옛날 취득세도 못 거두고 옛날 등록세도 못 거두죠? 그래서 그 면세점에 해당되는 자산을 등기를 하면 옛날 등록세를 지금 뭐로 거두겠다? 등록면허세로 거두겠다. 됐습니까? 예, 그거 개정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요, 과세관청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요. 왜냐하면 법은 2010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어요. 그냥 8년 동안은 세금 못 거두고 있다. 이제 법을 바꿔갖고 이제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과세관청이 손해만 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또 바뀐 거 또 하나 봅시다. 본 김에. 자, 156페이지 보세요. 15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맨 아래에 보면은 표준세율이 있죠.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보면은 소유권에 대한 세율이 있죠. 그래서 유상세율이 1000분의 20에서 2% 나와 있죠. 2% 나와 있죠. 자, 지금 소유권이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나와 있는 요것 때문에. 앞전에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등기를 하면 뭘 거둔다?
등록 면허세를 거둔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유상승계에 대한 등기라면 그거는 몇 프로 하겠다? 2%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됐죠? 옛날 등록세가 몇 프로니까 2%니까 2%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주택의 유상거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택의 유상거래. 그죠? 그럼 주택의 유상거래인데 만일 늦게 등기했다고 해서 2%를 과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옛날 취득세 몇 프로 내고 2% 내고 지금 또 몇 프로 내고 2% 내고 그럼 몇 프로예요? 4%죠. 근데 지금 취득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율이 역수 낮아져 있죠.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1%, 2%, 3%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주상 거래해갖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등기를 하면 1%, 2%, 3%인데 그죠? 내가 옛날에 등기 안 해가지고 등록세를 또 2%를 내라 하니까 납세문자가 억울하겠죠.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취득세보다 훨씬 더 세율이 높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형평이 안 맞다 이래갖고 납세문자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법을 바꿨다 이 말이야. 자, 법을 바꿔갖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2% 요거 적용 안 하고요. 그때는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410페이지 또 보세요. (41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개정안에 제28조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제11조 1항 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 이게 주택의 유상거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해당 세율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50%를 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취득세 할 때 해당 세율에다 50% 곱해서 적용했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그와 똑같이 한다고. 해당 세율에다가 50%를 곱해서 세금 거두겠다. 그게 또 개정이 된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내용을. 아까 도표 있죠, 도표. 도표에서 주택의 유상에서 1000분의 20 있죠? 1000분의 20에서 화살표를 쭉 내려가지고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세율 곱하기 50% 이렇게. 근데 그냥 해당 세율 이러면 안 돼요. 해당 취득세율 곱하기 50% 이란다고. 그 해당 세율이라는 것이 취득세의 세율 1, 2, 3%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취득세율 곱하기 50% 이란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이때까지 계속 득보고 있던 거잖아요. 그 득보고 있던 것을 이제 바로 잡은 거죠. 8년 만에. 자, 그 다음에요.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그래서 아무튼 그 등록면허세 그 세 가지 개정된 거 아마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중에는 그 세 가지가 개정이 됐으니까 반드시 언급을 하겠죠. 예. 지문에서 꼭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거 보시게 되면 이제 납세무자에서 자, 등록을 하는 자 보세요. 등록을 하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등록을 하는 자. 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색깔을 칠한 부분을 보면 등록을 하는 자라 하면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해서 갈로에 등기권리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사각박스에 보시면 등기권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 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 그다 줄을 쫙 끄세요. 자,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는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쉽게 다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5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거기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2번에 금융기관 저당권 설정하는 거 나옵니다. 갑이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돈을 빌린다고 해요. 대출. 자, 그러면 이 갑을 갖다가 우리는 재산의 소유자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돈 빌리는 사람이니까 채무자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차입자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채권자라 얘기해도 되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대출자라 얘기해도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용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자, 은행에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부에다가 등기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자, 일단
등기 신청을 할 때요. 등기 신청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자,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갑이 신청하는 거예요? 은행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기부에 보면, 그죠? 그 공동 신청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청을.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납세무자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납세무자를 누구로 삼냐 하면은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취득하거나 증대되는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은행입니다. 왜 은행이냐 하면은, 자, 이 저당권이라는 거 있죠. 요 민법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제한물권이라고 해서 제한물권. 왜 제한물권이라고 그런 거예요? 소유권을 제약하니까요. 자, 토지의 소유권자는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공간 다 이용할 수 있죠. 근데 누군가 거기에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했다고 봅시다. 그죠? 그럼 토지 소유권자는 지상에 있는 부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뭘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이 되면 소유권자는 자기 권리가 어떻게 된다? 감축이 된다? 증가가 된다? 감축, 줄어든다고. 그 대신에 은행은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 권리가 증대가 되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증대되는 자 누구라고요? 은행이요. 그래서 은행이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빌려 보면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돈 빌리는 사람들이 다 세금 다 냈다는 거죠. 그거는 납세의무자, 법에서 정해놓은 납세의무자는 은행인데 은행은 경제적 강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누구한테 떠넘겼다? 그렇죠. 돈 빌린 사람한테 떠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법에서 정해놓은 납세의무자는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은행이었다는 거죠. 은행.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를 냈던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납세문제하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서로 다르니까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돈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하죠.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의 납세문제가 누구냐 이렇게 되겠죠. 누굽니까? 갑이요, 갑. 왜냐하면 이제 갑은 자, 은행부터 할까요?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다가 말소돼서 없어졌잖아요. 권리가 상실되었고, 그죠? 갑은 권리가 감축이 되었다가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권리가 증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증대된 자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 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권리가 취득되거나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누구냐? 아시겠죠? 그것만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151페이지 보면 맨 아래 4번에 형식주의 과세라는 거 나옵니다.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요 지문들이 참 자주 나오죠.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볼게요. 등록면허세는 단순한 등기등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등기등록 후에 쟁송이나 기타 사유로 등기등록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서 등기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물은 소멸되지 않으며 이미 성립된 납세물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 되돌아가죠. 뭐를 통해서 가령 민법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죠? 네,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한 번 내었던 등록세는 되돌린다 안 되돌린다? 결코 안 되돌려준다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형식주의 과세다.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내용에 불법이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서류상 하자만. 그래서 서류상 하자가 없이 등기 등록이 있었다 이러면 등록세는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아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한테 뭐 사기를 당해서 뭐 등기등록을 하게 됐던 그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라 얘기한다고요? 형식주의 과세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취득세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156페이지에 그 도표가 나와요. 도표. 그래서 맨 아래 도표 있죠. 예, 그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항상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세금마다. 그죠? 예. 이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요. 지금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세율이 다 다르죠. 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이고 유상은 1000분의 20이고 상속은 1000분의 8이고 증여는 1000분의 15고. 근데 요거 취득세만 외워 놓으면 저절로 해결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옛날에 등록세 안 낸 거를 대신 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 취득세 2% 빼주면 이 세율이 나와요. 아까 유상승계에서 주택이나 농지가 아니라면 취득세 세율 몇 프로예요? 4%죠. 그러니까 거기서 몇 프로 빼면 2% 빼면 2% 되잖아요. 아까 보존등기가 2.8이었죠. 거기서 2% 빼면 0.8. 아까 증여가 비영리 사업자 외에는 3.5였죠. 거기서 2% 빼면 1.5. 그 다음에 상속도 농지 빼고는 0. 아까 2.8이었죠. 거기서 몇 프로 빼니까 2% 빼니까 0.8. 다만 차이점은 취득세처럼 이게 농지냐 아니냐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아시겠죠?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에서 2%를 빼서 과거의 등록면허세를 거둔다. 과거의 등록면허세로 거두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157페이지는 그 과세 표준을 이제 잘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상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가등기까지는 전부 다 세율이 얼마예요? 1000분의 2예요. 1000분의 2. 세율은 다 똑같아요. 소유권 빼고는 전부 다 1000분의 2라고 0.2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세율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뭘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과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과표. 과세 표준을. 그래서 지상권은 부동산가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지역권은 요역지가액, 임차권은 월임대차금액, 그 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이런 거 전부 다 채권금액, 그다음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그럼 가등기는 왜 두 가지가 다 나오느냐? 그 가등기가 소유권부 가등기일 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요. 그 가등기가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다. 그러면 그때는 그죠? 저당권에 따라서 채권금액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변경말소등기 있죠? 예, 변경말소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당 6,000원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각박스에 보면 1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저 표준세율은 어떻게 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 다만 차이점은 갈로에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 그 대신에 취득세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꼭 부동산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에 한정해서만 그래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최저세액제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6,000원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수수료적 성격이라 그러는데, 그죠?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내는 것이 수수료 내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안만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6,000원 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죠. 자, 158페이지.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나옵니다. 중과세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과세는 3배 중과세 하나밖에 없어요. 3개 중과세 하나.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목차만 보시면 돼요. 목차가 뭐예요? 양갈로 1번에 대도시 내 법인 등기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나오죠. 설립.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줄에 지점이나 분사무소에 설치 나오죠. 설치. 설립 줄 꽂고 설치 줄 꽂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전입 나와 있죠. 전입. 전입 줄 꽂고.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등기에 대해서 세배 중과세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로 가봅시다. 161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나옵니다. 취득세 공부가 되면 등록면허세는 저절로 돼요. 왜냐? 차이점만 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일반적인 신고 납부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에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나옵니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네요. 자,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나옵니다. 그다 줄 거세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요게 취득세하고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있었죠. 그렇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그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같은 신고기한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뭐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신고 납부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일반 과세상이 중과세상이 되거나 비과세 감면상이 과세상이 되었다. 그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한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이제 취득세
그죠?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양갈로 3번. 그거, 그죠? 별표 하나 해놓을까요? 요 등록 면허서만이 갖고 있는 규정이니까 요 봐두실 필요가 있죠.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옆에 갈로를 쳐갖고 신고 의제라고 하나 적으세요. 신고 의제라는 게 뭐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뭐만 이루어졌다면 납부만 이루어졌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게 신고의제예요. 신고의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보면 아 그런갑다 싶은데요. 사실은 가만히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어려워요. 자 보세요. 아니 내가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낸다 했죠. 근데 신고서 제출도 안 했는데 세금을 납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표현이 모순이라고 모순. 근데 왜 이런 모순된 표현을 쓰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세금이 적을 때는 6,000원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6,000원 어차피 내고 치우면 되는데 굳이 신고서 막 작성해가지고 그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6,000원 같은 건 그죠? 건당 6,000원 이런 것들은 그냥 6,000원만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통징수 나옵니다. 보통징수. 자, 신고 납부 안 하면 보통징수로 전환되죠. 보통징수로 전환되면 가산세 적용하죠. 그러면 아까 취득세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있었고 중가산세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는 그거만 알면 돼요. 취득세처럼 일반 가산세는 있는데 중가산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가 없다고요? 중가산세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하고 차이점이 세 가지죠.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와 같은 신고기한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자체가 없다.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세금 내면 된다. 그죠? 두 번째 취득세에는 없는데 등록면허세에만 있는 규정 바로 신고의제. 신고 안 했더라도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신고의제. 그죠? 세 번째는 취득세에서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요. 164페이지 아래쪽에 등록면허세 부가세 나옵니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그죠?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지방교육세고요. 그다음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농어촌 특별세고. 이거 사실 아까 취득세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이거 옛날 등록세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 등록세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등록면허세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165페이지 맨 아래쪽에 비과세 나옵니다. 비과세. 비과세도 간단합니다. 자,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그죠? 국가가 직접 등기하면 비과세다 그 얘기죠? 예. 다만 취득세하고 차이점은 기속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속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 그 기속하고 기부 체납하는 것은 소유권을 기속시키고 소유권을 기부 체납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유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부 다 어디로 갔기 때문에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그건 취득세에서 비과세하면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외의 것을 주로 다루지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도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때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등기예요? 국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등기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런 거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166페이지야.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자, 그러면 첫 번째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의한 법원의 촉탁으로 의한 등록. 그죠? 목차 정도 받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행정구역의 변경과 같은 단순한 표시 변경.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3번 뭐 나와요? 묘지요, 묘지. 자, 그러면 묘지도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 묘지는 소유권 등기를 얘기할까요? 소유권 외의 거를 얘기할까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냐?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묘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묘지는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를 했다. 그 얘기 했죠? 그죠? 등록세는 비과세 했다고. 그래서 취득세에서 몇 프로로 과세한다? 2%로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요. 옛날에 묘지를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는 냈어요. 근데 등록세는 비과세라. 그죠? 근데 내가 등기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거두지 말고 뭘 거두라? 그렇죠. 옛날에 등록세 대신해서 등록면허세를 거두라. 근데 옛날에 등록세 어떻게 했으니까? 비과세 했으니까 지금의 등록면허세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죠? 등록면허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재산세를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